안녕하세요. 부엉이 변호사 원혜림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법률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.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지인한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줬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, 형사 고소를 해도 되겠느냐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.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 아니면 평소에 좀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돈을 투자해라, 빌려달라 하면은 한두 번은 거절해도 이게 계속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알지? 그거 되게 잘 되잖아. 근데 이게 자금 흐름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. 그래서 네가 요만큼만 투자하면 내가 매달 수익금의 10%를 너한테 이익금으로 줄게. 네가 투자한 원금의 10%를 매달 이익금으로 줄게. 이렇게 꼬드겨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, 두 번은 거절을 해요.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입을 잘 터세요. 자세히 들어보면 논리적이지 않은데 현란하게 말씀을 하시면 또 넘어갑니다.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죠. 처음에 예를 들면 1,000만 원을 투자를 해요. 그랬더니 이익금이 매달 꽂히는 거예요. 몇백만 원, 몇십만 원씩. 그래서 이거 쏠쏠한데 해서 다음번에 그 지인이 나 요번에 되게 괜찮은 아이템 있는데 딱 5천만 투자해봐. 내가 그러면 이거 이익금까지 같이 줄게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기존에 이익금 받았던 게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익금 또 받을 수 있겠구나, 추가로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이익금이 또 한 달, 두 달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지급이 늦춰져요. 며칠만 더 기다려줘 이래요. 그래서 진짜 며칠 있다 들어와요. 이렇게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,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아집니다. 그래서 연락을 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연락 받던 지인이 뜨문뜨문 받기 시작해요. 그러다 또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나 지금 그때 말했던 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자금이 부족하다. 이거 좀 빌려줘라. 이거 원금은 바로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. 이자 10%까지 같이 갚겠다 이래요. 그래서 또 기존에 투자한 게 있잖아요. 내가 1,000만 원, 2,000만 원, 5천만 원 투자한 게 있는데 이걸 다 받으려면 이 사람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또 대여를 해줘요. 근데 또 이자가 늦게 들어오고 원금도 1,000만 원 줬는데 한 100만 원만 갚고 연락이 되다 안 되다 두절이 되는 거죠. 이때쯤 보통 정신을 차리세요.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경찰로 바로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죠.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,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.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로 돈을 투자할 당시에 아니면 빌려줄 당시에 그 지인이 정말 변제 의사도 확실하고 변제 능력도 확실해. 너무 사업이 잘 나갔어요. 그러다가 중간에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 있죠. 나중에 상황이 나빠져서 원금을 좀 갚기 어렵게 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사기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기라는 거는요,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그 당시에 돈을 받는 사람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어야 돼요. 근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다고 기망한 경우, 즉 속인 거죠. 그런 경우에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빌려줄 당시에 실제로 변제 의사도 없고 변제 능력도 없었어요. 그리고 내가 그걸 충분히 좀 알고 있었어요.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. 나랑 경제적인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동업을 하고 있는 관계라던가 알 수 있었는데,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돈을 투자하고 빌려줬다. 그럼 그것도 사기가 아닌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이 사람 갚을 의사도 솔직히 의심되고 갚을 능력도 없는 거 아는데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속인 게 아닌 거죠.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고소하시고 경찰 조사 가시게 되면 이거 빌려줄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변제할 능력 없던 거 맞냐, 아니면 이 사람이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 언제쯤 어떻게 알게 됐냐, 이런 걸 물어봐요.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본인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
보통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뭐 한두 달 빌려주고 나서 찾아오시지 않아요. 1년, 2년 누적되고 빌려준 금액이 나중에 눈 뜨고 보니 수억이 쌓여 있는 경우에 정신 차리고 오시는 거죠. 그럼 그때는 내가 기망을 당했었는지 아닌지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는 기망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일단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기망을 당한 게 법리적으로도 맞다 라고 보여진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. 물론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세요. 떼인 돈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변호사 찾아오기 전에 이거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볼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즘 무더위가 심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